휴스틸이라는 탄탄한 철강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견 기업에서 사원들을 퇴사시키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특정 사원에서는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휴스틸의 보복갑질, 과연 어떤 양태가 있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스틸 화장실 앞 근무에 이어서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8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이 중 10명의 사직서가 10월에 수리됩니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이 노동위에 부당해고다, 우리를 좀 구제해달라라는 구제 신청을 하기도 하고요. 2016년 4월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 결정을 내립니다. 이들에 대해서 복직 결정을 내리며 구사일생으로 다시 이들은 회사에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휴스틸이 복직자 3명 전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는 겁니다. 복직자 3명의 책상이 바로 화장실 앞에 배치가 돼 있었더라.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했던 A씨가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런 회사의 행동에 치가 떨리며 잠을 못 이뤘다. 물론 회사 측에선 화장실 근무는 하루뿐이었고 즉시 시정됐다, 이렇게 밝혔지만 하루냐 이틀이냐 날짜가 지금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출연물. 뿐만 아니라 복직자를 해고시키는 매뉴얼까지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복직자 관리 방안 내부 문건인데 문모모 집중 근태 관리 및 고강도 업무 지시, 일을 많이 시켜라. 근태 불량, 과실 발생 시 징계를 해라. 견책 이상, 직위 해제. 반복 수행으로 스스로 빨리 퇴직하게끔 유도해라. 반복 수행. 이걸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근태 관리. 어디 갔었어? 이 일 좀 해.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해? 징계. 어디 갔었어? 이 일 좀 많이 해.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해? 징계. 어디 갔었어? 이렇게 일 좀 많이 해. 계속 반복 수행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표 내죠. 양모모 관리방안 세부 사항. 대구 공장 부공장장으로 발령을 해라. 사무직 직원에게 공장장 발령. 원직 복직 이행. 1차 징계, 직위 보직 해임, 법적 조치. 2차 징계, 징계 해고.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대구 공장에 이분이 발령이 났고 1차 징계로 직위가 해정됐습니다. 이거 부장님이었는데 대기 발령되고, 법적 조치, 전산 정보 유출로 경찰에 고소됐다. 실제로 플랜이 시행됐다는 거예요. 양모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를 할 거면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라. 그러면 수긍하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났지만 회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인사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닙니다.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입니다. 실무자의 개인 일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김지혜 변호사님. 네.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키고 악질적으로 어디 갔었어? 일 많이 해. 징계. 이거 계속 반복해서 시켜서 조기 퇴직을 요구한다. 네. 그러니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복직이 되고 났을 때 사실은 굉장히 근로자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입장에서는 한번 해고 무효 소송이 났기 때문에 다시 자를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송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눈총을 많이 그러니까 인신 공격을 굉장히 많이 가하기는 하지만 그걸 다 견디고 다시 복직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실상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근데 고강도 업무 지시를 해가지고 근태불량 과실 발생 시 징계를 한다. 그래서 조기 퇴직을 유도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계획을 플랜을 짜서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죠. 악질 중에 악질.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제 저런 해고 무효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저런 매뉴얼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휴스틸이 저렇게 좀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근로 문화가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후진적이고 저런 일들이 아직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될 그런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연 박사님, 이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인터넷에 보면은 기업들 소개하는 란들이 있고 청년들이 이제 취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거든요. 거기 휴스틸이라는 기업에 대한 소개들도 간단히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군대식 문화로 신규 입사자 10명 중 7, 8명은 얼마 되지 않아서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져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 열심히 힘든 근무 여건 속에서도 회사를 일하는 사람들을 부당해고시켰던 거고 부당해고 나서 결과적으로 법적 투쟁을 통해 갖고선 복직한 사람들인 건데 앞서 지금 화장실 앞에 근무를 시켰다는 건 작년도의 얘기인 거거든요. 뭐 하루의 문제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거는 회사가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사 측의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세간 언론의 엄청난 지탄을 받았으면 이 문제를 좀 시정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눈에 가시라고 생각하고 휴스텝한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블랙리스트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걸 실행했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한 집안의 가장일 것이고 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근로 여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가 이렇게 나에게 눈총을 주는 상황임에도 결국 끊임없이 남아갖고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가정문화라든지 생활환경들을 우리가 유추해보게 됐을 경우는 얼마나 이 눈물 나는 상황일지를 고려해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부당한 근로 대우를 받고 있었던 노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 회사 직원으로 봤을 때는 몇 안 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해고당해서 했던 이분들이 하는 회사를 통한 행태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진짜 몇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더 녹아 들어가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강하게 남습니다. 예, 김우식 교수님, 이게요. 화장실 앞에 내 책상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경우는 있어요. 좋은 경우가 있습니까? 좋은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앞에 책상이 있는데 그게 좋으려면 화장실 딸린 내 사무실 앞에 책상이 있는 경우와 남들이 다 지나다니는 복도 화장실 앞에 책상이 그렇죠. 있는 경우는 정말 극과 극인데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시켰고 기자가 묻자 회사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회사 직원이 이렇게 변명한 거예요. 추측하기로는 화장실 앞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바로 화장실 앞에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둔 거 아니냐. 정말 갑질 중에 갑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설명하는 회사 측 관계자 이야기도 왜 그러면 바깥에 두게 했느냐는 질문에 근무 수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인을 하게 했는데 그 사인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무 수칙이 한 20여 개 정도 되는데 정말 회사 측에서 마음대로 그 회사원들에 대해서 갑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인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당해고 됐다가 다시 복직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또 내가 너 앞에서 노예 문서에 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건데 거부를 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밖에 있으라는 거였다는 거죠. 밖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책상을 가지고 콘센트인데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중세 봉건 시대에 있는 사실은 노예에 대한 처우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아는 친구들이나 동기들 중에도 그 공영방송 언론사에 있다가 이른바 이래 부당해고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파업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부당해고 됐다가 복직투쟁을 합니다. 그럼 복직투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은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다행히 복직투쟁에 성공해서 다시 복직이 됩니다. 그럼 복직 결정이 내려지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복직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복직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 부당대우를 하게 돼 있어요. 기자인데 취재를 못 나가게 하고요. 기자인데 어디 지방에 있는 중개소에 근무를 명합니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러한 공영방송의 기자에 대한 부당대우는 그래도 몇 년 버티면 사장이 바뀝니다. 바뀌면 그 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뭡니까? 개인 사적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은 사장이 바뀌지도 않고 오너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 문화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휴스트리라고 하는 데서 정말 부당하게 해고시켜놓고 다행히 법적 판결에 의해서 복직된 사람들에게 또 말로 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는 해고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복직된 사람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이 문화는 정말 문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사측이나 노측이나 해고됐다가 다시 복직됐을 때 복직된 그 사람이 그 회사에 자유스럽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기도 당당해야 되고 또 사측에서도 그분들을 정말 자기 공동체 한 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용부에서 이 회사의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특별 근로 감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근로 감독뿐만 아니라 정부 측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날아들었어요. 창문이 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가 이 10kg 쇳덩이를 창 안으로 던진 거냐? 누군가 던지긴 한 거냐? 이게 왜 날아들은 거냐? 지금 모두가 지금 다 의문이고 논란투성입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기저기 유리창 파편이 튀었고요. 처했던 결국엔 승객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쇳덩이에요. 김재 변호사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던진 겁니까? 아니면 누가 놓은 겁니까? 모양을 보면 약간 팔각형 모양의 볼트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건설 자재의 일부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건설 자재다. 예. 그게 이제 보통 열차가 달릴 때 밑에 이제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돌멩이들이 이렇게 튕겨져서 창문에 이렇게 탁탁탁 부딪히는 경우는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쟤는 10kg예요. 투포환, 성인 남자 투포환도 7kg대거든요. 아, 투포한 무게가 7kg다. 네, 그러면은 10kg를 던진다는 거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근접하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이 선로 근처에 선로 이렇게 걸쳐져서 저 자재가 있다가 열차가 달릴 때 튕겨져서 창문을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 선로가 저 열차만 간 것도 아니라 그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선로였는데 자연적으로 저 10kg의 공사 자재가 선로 위에 자연적으로 걸쳐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정말 의문이죠. 예. 그래서 왜 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서워서 어디 기차를 타겠습니까? 언제 창문으로 막 저런 볼트가 10kg짜리 볼트가 날아올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CCTV나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동원해서 누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혹시 올려놓은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저 볼트가 저기에 있게 된 것인지를 좀 철저하게 좀 밝혀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덕 부장님, 저게 무궁화호인데 군포에서 의왕 구간에서 갑자기 저 선로가 튄 건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고요. 저 열차만 하루에 한 대 가는 건 아닐 것이고 앞선 열차에는 쇳덩이가 날라드는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유독 저 열차에만 쇳덩이가 날라들어서 유리창이 깨지고 피해를 입었다. 10kg이기 때문에 사람이 던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 열차가 지나가기 전 누군가가 10kg의 저 자재를 들고 이 같은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으로 선로에 걸쳐둔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런 사례는 저렇게 10kg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이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날라든 이런 경우는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저도 뭐 저 기자 생활 25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처음 듣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 아니었던가, 그런 점면에서 저거 이번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선로 제가 보기에는 누가 던졌을 가능성 아까 좀 적고, 선로 위에 놓여 있거나 선로 주변에 있다가 기차하고 부딪히면서 튀었다고 그렇게 볼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럴 경우에 과연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 놨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동안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하다가 있다가 어디 주변에 있다가 점점 이렇게 해서 좀 와가지고 부딪히는 일이 실제로 마침 그 시점에 그 놓여지면서 생긴 거냐 아니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봅니다만은 어떻든 저게 폭탄처럼 날아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약이 없어가지고 그런 폭탄만 안 된 거지. 그래서 다행히 그 많은 사람이 부상이 당했는데 다행히 생명이 빠진 경우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선로를 또 기본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로를 관리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가 인위적으로 저기 갖다 놨느냐 하는 거는, 만약에 인위적으로 했다면 진짜 특정 누구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한 묻지마 일종의 사회적 불만을 묻지마식으로 표현한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10kg의 미스터리 분명히 철저히 원인 규명해서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사고인지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